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뭐하지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전에 질문을 드렸던 영상에서 2번 질문은 글리코겐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6개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글리코겐은 해당 과정, 무산소성 말고 다른 방법으로 ATP 생산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피리부산 산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많은 ATP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연히 심폐기능과 혈관이 충분히 발달해야 하겠지만 유산소 능력의 증가의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발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발달로 몸을 지방산화 능력이 올라갈 것인데 이런 신체를 만들어 인간의 한계적인 호흡으로 산소 섭취량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저의 운동 목표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탄수화물을 가지고 ATP를 만드는데 6개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아니 탄수화물은 이게 이제 무산소성 해당작용이 아니냐. 무산소성 해당작용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거니까 탄수화물을 가지고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왜 6개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하고 혹시 이게 이제 피리부산의 산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피리부산 산화라는 말도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체내에서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으니까 단백질은 제외하고 나서라도 자, 해당 작용은 당을 분해하는 방법이 무산소적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산소적으로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무산소성 해당 작용은 4개의 ATP를 만들고 2개의 ATP를 써버리니까 최종적으로 2개의 ATP를 만들게 되지만 유산소성 해당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TP는 약 30개에서 34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유산소성 해당 작용이 관여를 할 때 몇 개의 산소가 쓰이냐면 6개의 산소가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되고 글루코스에서 초성포도산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걸 이제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산소의 개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산소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무산소성 해당 작용이라고 부르고 산소가 없으니까 이게 뭘로 전환되죠? 젖산염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산소성 해당 작용은 여기 과정까지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관여하냐면 산소라는 것이 관여를 하게 돼요. 산소를 관여하게 되면 초성포도산이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크랩스 사이클과 그 다음에 ETS라고 하는 전자전달계에 들어가서 해당 작용이 피리부산이 산화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34개의 ATP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유산소성 해당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초성포도산 산화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 거지만 결국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당을 분해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산소성 해당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만을 얘기를 할 때는 무산소성 해당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유산소성 능력, 즉 저희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쓰는 것이 좋겠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모아지님께서 지방을 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서,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서 수가 늘어나면 결국 제한된 산소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유산소성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질문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유산소성 능력이 좋아져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육에 사실 유산소성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여러 해부학적인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몇 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같은 근육 내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즉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 4발전소, 5발전소. 발전소가 많이 있으면 그 발전소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이 발전소에서 많은 양의 전기, 그 전기를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이 많은 공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은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소스를 각 공장에다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소스가 만약에 산소라고 했을 때 산소를 무한대로 각각 공장에다가 다 대줄 수 있으면 아마도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효율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장은 많이 있지만 여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공장이 많아도 재료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만들어진 에너지는 아마 거의 비슷하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재료를 많이 공급해 주면 많은 공장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이 원재료를 많이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양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아지님처럼 아마 그렇게 되려면 정말 많은 산소들을 공급을 해서 많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수는 역시 증가하지만 결국 무엇도 같이 증가하게 되죠. 산소 섭취량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되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산소 공급을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유산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관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VO2 max를 자꾸 측정하고 VO2 max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부응해서 산소 섭취량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어차피 산소 공급은 무척 제한되어 있어서 결국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지님이 궁금하게 하셨던 두 가지 질문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